G7은 1970년대 출범한 이후 경제, 외교, 안보를 비롯한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유일하고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G7 안에서도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과 다른 회원국 간의 국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경제 규모만 봐도 회원국 사이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G7 회원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체급이 작은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와 한국을 직접 비교했을 땐 어떨까요? 한국의 국력은 이탈리아를 G7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 수준일까요? IMF가 전망한 2026년 이탈리아의 명목 GDP는 약 2조 7천억 달러로 약 1조 9천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보다 8천억 달러가량 많습니다. 단순히 경제의 절대 규모만 놓고 보면 이탈리아가 한국보다 42% 이상 큰 상황입니다. 인구에서도 이탈리아가 약 5,900만 명으로 한국보다 800만 명가량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산출된 1인당 명목 GDP에선 이탈리아가 앞서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2026년 이탈리아의 1인당 GDP는 약 4만 6천 달러인 반면 한국은 약 3만 7천 달러 수준으로 이탈리아가 높게 전망됐습니다. 다만 성장 속도에선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OECD에 따르면 2025년 양국은 모두 부진한 성장을 기록했지만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로 이탈리아보다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2026년 한국 경제는 2%대 중반의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이탈리아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양국의 격차가 얼마나 좁혀졌는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1975년 G6의 첫 정상회의에 참여했을 정도로 세계 주요 선진 경제국의 위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반면 당시 한국은 1973년 시작된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철강, 조선, 기계, 전자, 화학 등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단계였습니다. 물론 최근의 성장률만으로 한국이 조만간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달러로 표시되는 명목 GDP는 실제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원화와 유로화의 환율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던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줍니다. UN 공업개발기구가 집계한 세계 주요 제조업 국가 가운데 2025년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에 위치한 반면 이탈리아는 인도에 이어 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상품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7,09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이탈리아의 상품 수출은 약 7,141억 달러로 한국보다 약 50억 달러가 많았습니다. 산업 구조에서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등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제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약 1,734억 달러로 2025년 한국 전체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고 자동차, 석유 제품, 선박, 철강까지 포함한 5대 품목은 전체 수출의 절반 정도를 책임졌습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기계, 제약, 금속 제품, 운송 장비, 식품, 패션 등 보다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이탈리아의 전체 상품 수출은 전년 대비 9.3% 늘었습니다. 양국은 수출액을 넘어 무역 수지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2025년 한국의 무역 수지는 약 774억 달러 흑자로 이탈리아보다 더 많았습니다. 세계 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39개 경제권 가운데 역대 최고인 세계 4위를 기록한 반면 이탈리아는 28위에 위치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적자본과 연구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연구개발 투자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특허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2024년 한국에서 출원된 자국민 특허는 약 19만 6천 건이었고 해외 출원까지 포함한 한국 출원인의 특허는 약 29만 6천 건으로 세계 4위였습니다. 한국은 GDP 1,000억 달러당 자국민 특허 출원이 6,870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인구 100만 명당 특허 출원 역시 3,783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탈리아도 기술 경쟁력이 낮은 국가는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강점은 산업 디자인에서 두드러집니다.
2024년 GDP 1000억 달러당 저국민 산업 디자인 출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인구 100만 명당 산업 디자인 출원에서도 한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소 의외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국방비에선 이탈리아가 한국보다 근소하게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비 지출의 배경에는 양국이 처한 서로 다른 안보 환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상비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기반으로 수십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전차, 자주포, 전투기, 구축함과 잠수함 등 육해공군 전반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모병제를 운용하고 있고 한국처럼 국경을 맞대고 직접 대치하는 적대국도 없습니다. 대신 나토 회원국으로서 자국의 군사력을 다른 동맹국들과 연계한 집단 방위 체제의 일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병력이나 지상군의 규모에서는 한국이 훨씬 크지만 해군과 공군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탈리아 역시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해군은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고 공군에서는 F-35를 비롯한 최신 전투기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천궁, 잠수함, 이지스함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면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세계 무기 시장에서 이탈리아의 비중은 한국보다 오히려 컸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집계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계 주요 무기 수출에서 이탈리아는 전체의 5.1%를 차지하며 세계 6위에 올랐고 한국은 3%로 세계 9위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이탈리아의 무기 수출량은 직전 5년과 비교해 157% 증가하면서 순위를 세계 10위에서 6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레오나르도를 중심으로 항공기, 헬리콥터, 레이더, 전자장비 등을 생산하는 항공우주 방산산업이 발달했고 핀칸티에리는 각종 함정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한화그룹,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등을 중심으로 육상 무기부터 항공기와 함정까지 생산할 수 있는 방산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G7의 원년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나토와 유럽연합의 핵심 회원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군에 속해 유럽의 주요 현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G20 회원국이자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지만 외교 네트워크의 규모에서는 이탈리아가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설치된 외교 공관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에서도 이탈리아가 한국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대한 재정적 기여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양국 모두 유엔 정규예산에서 상당한 몫을 부담하고 있지만 이탈리아의 분담률이 한국보다 조금 높습니다. 향후 국력을 결정할 장기적인 조건에서는 한국과 이탈리아 모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구에선 양국 모두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군에 속합니다. 특히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만큼 장기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이미 오랜 기간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만 국가 재정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막대한 정부 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30%를 크게 넘어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은 최근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GDP 대비 부채 비율 자체는 이탈리아보다 훨씬 낮습니다. 한국은 이탈리아를 밀어내고 G7에 들어갈 정도의 국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과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부 분야에서 이탈리아를 넘어섰고 상당수 분야에서는 대등하게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이탈리아와의 비교는 한국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주요 선진국에 위치해 있던 이탈리아와 산업화를 진행하던 한국을 같은 체급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 산업, 기술, 군사, 외교를 하나씩 비교해야 어느 국가가 앞서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격차가 좁혀졌습니다.